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가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죠. 나의 네. 첫 심리상담이라는 심리상담에 관한 책으로 이벤트를 했는데요. 당첨 결과가 나왔죠? 네,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뒀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주소와 연락처를 꼭 보내주셔서 원활히 도서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편심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편심에서 심리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시리즈를 쭉 이어왔잖아요. 또 최근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그 이론을 다룬 것이 도움이 됐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저희끼리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이론이 좀 마음에 남으셨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그 마무리랄까요? 종합편이랄까요? 이제 결국 각 이론들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온 건데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건강하게 산다, 특히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심리적으로 건강,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편안하다. 물론 매번 편안할 수는 없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힘든 일을 잘 견뎌내고 잘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떠오르네요. 네. 저는 이 건강함이 저한테도 중요한 주제여가지고 뭐 학생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종종 나누곤 하는데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살면서 힘든 일 안 겪을 수는 없지만 그때 이렇게 용수철처럼 뿅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냐 아니냐가 건강함의 지표 아니겠냐. 그래서 신체적으로 따지면 면역력이 있냐 혹은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이라는 게 너무 거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또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또 정의가 있긴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건강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네. 완전한 안녕이라는 게 저는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완전한 안녕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음, 많았대요. 도대체 음. 이게 현실에 존재할 수는 있는 상태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는 이 건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WHO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 상태. 즉, 이 완전한 안녕 상태라는 건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전적 의미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은 이렇게 허약한 상태가 아닌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음, 네, 우리가 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고, 아까 마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안함? 이게 안정감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꼭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 이걸 말하는데 특히 저희 알편심에서 그동안 얘기해온 건강은 아마도 이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심리학에서 배우는 지혜 시리즈에서 나눈
그런 살펴본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을 보면은 거기서도 저마다의 건강함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저희가 다 자세하게 읽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뭐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기억하시죠? 초자, 원초와 자아, 이런 무의식적인 자아의 구조까지도 같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의식화해서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거. 이게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행동주의는 어떤가요? 행동주의에서는 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행동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그만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어떤 학습의 결과는 다른 건강한 방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습으로 대체하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봤죠. 네. 그리고 좀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다루었던 인본주의에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다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런 거가 또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사한 맥락에서 실존주의에서는 좀 내 삶에서 이 유한함 이런 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자유를 누리는 거. 이런 걸 건강한 삶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무엇이 정확히 건강한 삶이다.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조금 더 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아마 저희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건강한 삶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정신적인 건강 또는 심리적인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처럼만 신경 쓰면 어떨까 싶어요. 왜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저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보다 되게 이게 기력이 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또 유산균도 챙겨 먹고 뭐 예를 들면은 음식을 조금 더 덜 짜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몸의 음. 움직임을 증가시켜서 좀 활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되고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외모를 신경 쓰는 것처럼 그 마음의 건강도 신경 쓰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계절 바뀌니까 왜 갑자기 여름 된 거죠? 계절 바뀌니까 이게 옷이 분명히 작년에 입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핏이. 그럴 때 저희가 되게 뭐 식이를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사실 그만큼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자각하고 또 실천하는 것처럼요. 정신적 건강도 일종의 건강, 정신 건강 레시피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이 긍정 심리학에서 제안하는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뭐 심리적 건강, 행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심리학자들한테 좀 익숙한 용어로는 ps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그 정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좋고요. 기능을 잘하는 상태? 이게 안녕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녕이란 말은 평소에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잖아요. 안녕하면 하이, 맞아, 맞아. 헬로 이런 거 떠오르는데 안녕감이라는 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잘 지내고 있냐, 지금 기분 네. 좋냐, 너 하는 일 다 잘 되냐, 이런 걸 다 내포한 의미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좀 더 쉽게 와닿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심리적 안정감, 뭐 영어로는 안정감을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심리적 안정감은 주로 이 긍정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죠.
이 긍정 심리학이 뭐 최근보다 좀 한 2, 30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심리학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여러분 아마 학습된 무기력 이런 용어로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1998년에 미국 심리학 협회 APA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때 긍정 심리학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진짜 무슨 부흥을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긍정 심리로 통한다? 네. 모두가 긍정 심리를 연구한다라고 할 정도로 주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 인간의 이제 결핍이나 결함, 그리고 좀 허약한 상태, 안 좋은 상태를 메꾸고 채우고 또 보강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면 이 긍정 심리학이 도래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인 상태를 플러스인 상태로 만드는 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행복이라든지 몰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인간의 강점을 더 강화하고 그것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많이 바뀌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한 점도 사실 많지만 그거를 집중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뭘 메꾸고 채운다고 해서 유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장 능력이나 잠재력 이런 거에 주목하면서 좀 긍정적인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 좀 관심을 집중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즐거운 삶, pleasant life고요. 그다음에 관여된 삶, engaged life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했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떠올리면 되게 즐겁고 막 활력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열심히 몰입하고 개입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삶도 행복한 삶의 요소가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나 하는 활동이 나의 그런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저희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뭐뭐지만 괜찮아. 뭐, 난 내가 제일 소중해. 이게 약간 긍정심리랑 맥을 통하는 건데, 자칫 긍정심리학이 잘못 이해되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즐거우면 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구를 했을 때, 이 긍정적인 감정 자체보다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얼마나 몰입되어 있고, 의미를 느끼냐,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성취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원천은 되게 다양할 수 있지만, 즐거움, 관여, 의미,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긍정심리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좀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 또는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좀 레시피라고나 할까요? 그런 음. 것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국에 슬라우라는 마을이 있대요. 거기가 글쎄요, 영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좀 우울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슬라우라는 마을이 특히 좀 그 마을 사람들이 좀 침체되어 있고 우울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이 마을에 가서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시도하고 막 집단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을의 행복이 얼마나 증진되는지를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소개할 몇 가지 지침들을 지켰을 때, 그 실험 당시에 그 마을 주민의 행복도가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적해서 몇 년 후에 찾아갔을 때도
여전히 굉장히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 마을 자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개된 10가지 행복 레시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짧으니까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운동을 해라. 일주일에 3회 30분씩이면 충분하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뭐 30분도 안 돼도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어, 어쨌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이거고요. 꼭 고강도 운동이 아니어도 되죠. 음. 밖에서 걷기만 해도 굉장히 활력이 생기고 마음의 충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생각해라. 근데 5가지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2가지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제가 뭐 상담에서 감사일기를 써라라는 뭐 제안을 많이 드리진 않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흠칫흠칫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사일기를 써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뭔가 마음이 좋아지면서 또 감사일기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화를 나눠라. 매주 온전히 1시간 정도는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요하죠. 우리가 온전히 집중된 대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1시간 정도 온전히 대화 나누는 거. 띄엄띄엄 하는 거 말고 네. 깊이 있게. 그래서 제가 뭐 부부 상담할 때도 많은 분들이 대화는 하지만 다 그냥 생활에 관련된 대화들이잖아요. 뭐 공과금 냈어? 맞아요. 애들 뭐 학원 뭐 오늘 어땠어?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제안드리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다른 잡다한 얘기가 아니라 둘에 관한 얘기 아니면 뭐 취미에 대한 얘기도 좋고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나름 되게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배우자분들은 잠자리에서 필로우 톡이라고 하죠. 베개 베고 하는 대화 하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해보신 것처럼. 안 해봤겠습니까? 배우자는 없지만. 아니, 근데 그리고, 지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그 시간을 온전히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이렇게 1시간 정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시간을 따로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누군가 온전히 시간을 준비해준다? 이게 되게 행복감을 증진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뭐 배우자나 뭐 연인이 아니어도 친한 친구와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음, 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을 증진시키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저희 대박사님하고 저랑 이제 서로 이제 또 거리도 있고 이런 알편심도 격주로 하다 보니까 대화가 좀 맞아. 뜸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는 둘이 대화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좀 요즘 제가 요새 아쉽네요. 행복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온전한 대화를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만납시다, 대박사님. 그러니까. 저희 요즘에 맞아요. 맨날 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서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도 저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식물을 가꾸라. 음, 아주 작은 화분도 좋다. 죽이지만 말라. 네.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음, 저도 예전에는 식물 킬러였는데 이제 상담소를 오픈하고 나서 우연히 이제 식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화분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책임감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주신 거니까 이거 죽이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에 시작한 식물 키우기가 요즘은 제 삶의 행복에 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절이 변할 때마다 특히 봄이 올 때마다 새순이 이렇게 돋는 걸 보면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에는 식물이라고 했지만, 동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공유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게 저희가 예전에도 뭐 치매, 뭐 나이 든다는 것 이런 거 얘기하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돌본다는 거는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행위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에너지를 쏟는 과정에서 나의 존재, 살아있음, 이런 거를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거 중요하죠. TV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이라. 네. 이때는 이제 이게 언제였죠? 이게 꽤 됐어요. 됐어요. 제가 네, 본 것도 한 20년 넘은 시기에 했던 실험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TV였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겠죠. 맞아요. 유튜브, 넷플릭스, 그죠? 사실 그거 볼 때 그렇게까지 즐겁지도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뭐 나한테 의미 있는 걸 보는 거는 또 뭔가 배우는 과정이나 또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를 보는 것 이런 건 좋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쓸데없는 곳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음. 시간을 반으로 줄이시고 좀 더 의미 있고 충만한 활동으로 옮겨 나가시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여섯 번째는요, 미소를 지으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하라. 음, 좀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낯선 사람들. 아니 그런 어,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심지어 옆집에 사는데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도시인들의 삶이. 그래서 네. 뭐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뭐 미소를 반갑게 지으면서 인사하고. 동네 정도 하는 거 이런 네. 것들. 네.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왜 이게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외여행 가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문을 친절하게 잡아준다든지 길에서 살짝 부딪혔는데 웃으면서 인사해 준다든지 이런 낯선이의 다정한 그런 모습들이 그 하루를 되게 기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베푼 친절이 되게 뭔가 따뜻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생각하면 낯선 사람을 보고 웃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 누군가에게 또 그런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친구에게 전화하라.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뭐 만날 약속을 해라라고 하고 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해서 전 국민의 음. 행복도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리두기 풀리고 난리라면서요. 어, 그 조금만 시간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사무실이 강남역에 있잖아요. 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참았어요, 그동안들. 네. 아, 네. 그러니까 꼭 만날 약속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얘기했었나? 그 39, 40 드라마 지난번에 음. 얘기하면서 어,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연락을 못했던 사람이 문득 생각날 때 미루지 않고 연락하고 안부를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 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음. 어떤 분은 그냥 오랜만에 저는 그냥 안부 인사하려고 전화했는데 왜 결혼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만에 연락하면 맞아, 맞아. 결혼이나 아니면은 부고, 그러니까 뭐 음. 부모님 부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락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 뜬금없이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고 하면 반갑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도 오늘 녹음하고 한 명씩한테는 연락해 보기로, 네, 여러분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한번 해보시기로 약속하죠. 네. 그 다음은요,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으라. 이게 참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억지로라도 웃어도 도움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행복해서 하하하하 웃는 막 게 이렇게. 맞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 근데 약간 웃음도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TV 보면서 잘 안 웃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때 저를 관찰해 보면 웃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웃겨봐라 내가 웃나? 좀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TV 보면서 되게 잘 웃는 사람들 보면 조금만 웃겨도 웃어야지? 약간 이렇게 준비된 것 같달까? 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웃을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요즘에 웃긴 짤이나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빵 터지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요. 너도 같이 웃자. 우리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공유를 하시는 이유를.
그러니까요. 어, 행복의 레시피를 알고 계신 분들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라. 그리고 그 선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라. 저는 이게 또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매일 선물을 해? 이런데 지금도 사실 여러분 선물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아니면 이렇게 알편심을 들을 때 이 순간순간을 '아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이구나.'라고 느끼면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줄 선물 뭐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어, 열 어, 번째는요.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입니다. 이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친절의 의미를 굉장히 확장을 하면은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아까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올 때 문을 잡아준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도 친절이 될 수 있고. 이게 때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거 음. 아닌가? 이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방 문이 열렸어요. 그럴 때 막 쫓아가가지고 저기요 가방 문 열렸어요 하면은 상대방 되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결국 가장 그 득을 보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사람. 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타적인 행동은 결국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지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나니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레시피들이지만 이게 또 "이렇게 하라." 이러면 너무 피로감도 느껴지잖아요. 이게 하면 좋지만 당연히 행복해지겠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매일 5개씩 감사 일기를 써야 된다.' 이런 압박감보다는요. 이 중에서 딱 하나라도 내가 정말 해 보고 싶고 할 수 있을 만한 것 하나라도 좀 꾸준히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게 또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레시피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요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대박사님 보시나요? 저희가 그때 정말 열정을 갖고 소개해 드렸던 나의 아저씨 작가님의 드라마잖아요. 네, 맞아요. 박혜영 작가. 네. 그래서 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 드라마를 이제 접하고서는 또 정주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 주인공인 미정이가 뭔가 삶의 즐거움이 없고 뭔가 이렇게 뭔가에 갇혀 있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다르게 살기 위한 해방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쓰기도 하지만 또 이제 입으로도 전하고 자기 행동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뭔가 되게 적극적이고 음. 진취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는 모습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조용 자기만의 스타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나를 날 추앙해요. 추앙해요. 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레시피를 저희가 소개해 드렸지만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잘 떠오르지 않는다. 나의 방식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끌리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자신이 뭐에 맞는지 어떤 방식이 나의 행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또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친정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그 저희 집 화단에 되게 들꽃 같은 꽃들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저한테 "나 이렇게 꽃 심어서 이렇게 가꾼다. 꽃 핀 것 좀 봐라." 자랑하는 그 모습이 제가 이때까지 봤던 엄마 모습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나무나 막 비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들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심고 가꾸고 이게 저희 엄마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가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아, 말을 하는 저희가 약간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그쵸.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알편심을 횟수로는 4년, 만으로는 3년을 꼬박 해왔죠. 근데 네, 실은 오래됐어요. 작년 가을, 겨울부터 이 고민이 저희가 생겼어요. 이 알편심 방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냐, 이런 고민을 우리 둘이서 계속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절충한 게 매주 업로드하는 방식에서 격주 업로드로 이제 바꾸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금 방법을 음, 나눴죠. 네. 그러니까 뭐 알편심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랬고 해오면서 되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심리학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런 기쁨을 많이 누렸었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채워지기도 했죠. 그리고 맞아요. 고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야, 그만할까? 막 이런.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음, 아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이 굉장히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저희가 또 그걸로 채워지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생겨서 또 음. 쉽게 놓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이어왔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업로드할 때 거의 휴방 없이 뭐 명절이나 이런 때 음, 빼고는 휴방 없이 달려왔잖아요. 저희 네. 성격이 또 드러나는 거였죠. 재밌기도 했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슈들, 그리고 저희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의미 있었던 내용들, 이렇게 막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막 준비하면서도 신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워낙에 이게 횟수로 4년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만 이제 이 방송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실은 가장 컸던 게 그 소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저희도 즐겁고 더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할 때 저희 스스로도 활력이 생기긴 하지만 소재가 고갈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심리학 연구를, 좀 새로운 연구들을 더 저희도 공부하고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채워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얼마나 안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언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이제 쉴 예정인데요.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좀 오랫동안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네. 뭐 언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저희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정말 저희 안에 또 이야기들이 많이 채워져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눌 얘기가 생겼다, 나누고 싶다 이럴 때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재충전에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혹시라도 알편심을 듣고 싶으시면 이전 방송 다시 재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참 아쉽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마음이 교차하네요. 네. 이게 맞나 싶고. 저희가 너무 급작스럽게 안녕 이렇게 빠이빠이를 말하게 돼서 네.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당황하시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을 음.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거라서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좀 이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담도 왜 종결하기 위해서 예고하고 헤어짐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알편심을 떠나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않고 이렇게 훅 우리 좀 더 고민하게 될까 봐. 이러다가 음, 영원히 할까 봐. 음.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뭐 방학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시즌 3죠.
시즌4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알편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댓글창이 좀 조용하고 이러니까 방송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숨어 있는 청취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 편 올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을 내서 어딘가에 닿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왔는데요. 덕분에 저희가 책도 썼잖아요.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네, 저희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마치 우리 책 왜 홍보, 웃어요?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알편심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그 책 나왔을 때도 같이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긴 휴식 기간에 들어가지만요.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저희가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혹시라도 여러분 알편심이 다시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창 여전히 열어두잖아요. 네, 저희가 늘 많이. 보고 있을게요. 네. 뭐 진짜 되게 허전하다, 그죠? 마음이. 네. 이래놓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할 얘기가 금방 생겨가지고. 네. 저희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끝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요. 항상 여러분 심리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충만한 삶을 사시길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를 마거와 대박사로 살게 해주셔서 그런 캐릭터 또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건강하세요.